원피스 1101화의 표지는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점프 표지이기에 원피스를 제외한 만화의 캐릭터들도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센터는 루피가 차지하고 있으며 루피는 스키를 타고 있으며 나미와 초파 역시 함께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닥터 베가펑크를 포함한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들이 그려져 있으며 배신자 요코와 사망에서 고인이 되어버린 샤카와 피타고라스 역시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뒤에는 키자루에 의해 박살나버린 베가포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포스는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가 아니며 키자루와 베가펑크의 꿈의 로봇인데 베가펑크 새틀라이트들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어쩌면 이는 키자루의 배신을 암시하는 표지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쿠마는 세계정부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니와는 접촉할 수 없게 되었고 훗날 보니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약하며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보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한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우연히 이스트블루 후샤마을에 오게 되었고 이스트블루 고아왕국 코르보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루피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루피는 16세였으며 출항을 1년 앞둔 시기였고 이 당시에도 루피는 이미 산 짐승들을 압도하며 바위를 부숴버릴 만한 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루피는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하고 있었으며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위를 부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악어와 호랑이는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루피의 용맹함과 비범함을 보며 과거 드래곤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쿠마는 드래곤에게 너는 이 나라를 이상할 정도로 잘 알아. 심지어 나라의 외곽의 작은 마을에까지 와선 한 명의 소년을 눈으로 쫓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수상하리만큼 고아왕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고아왕국의 한 소년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를 죽이고 싶다면 계속해라. 라고 말하며 쿠마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회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쿠마는 당황하며 어째서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려주었고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면 자신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조차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에 쿠마에게조차 자식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 역시 부모였으며 드래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미안했어, 잊을게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드래곤에게 루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완코브 역시 드래곤이 항상 동쪽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드래곤이 이스트블루 출신이라는 것을 유추했으나 드래곤은 출신 탐색은 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고아왕국에 오게 될 때면 늘 루피를 신경쓰며 루피를 지켜봤으며 자신의 존재가 루피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최측근에게도 말하지 않을 만큼 루피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스모커로부터 구해줬었는데 이 역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한 이후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거 필살기로 삼아야겠네. 상당한 적을 만났을 때 써먹어야겠어. 해적이 되어서 동료를 모을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 당해서 인질이 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안 봐줘. 상대가 누구든 고무고무 도끼야. 라고 말하며 훗날 해적이 되어 동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동료를 구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피는 나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론을 참교육시킵니다. 한편 쿠마는 계속하여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고 루피는 쿠마의 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졌고 루피는 누구야? 뭐지? 방금 오싹했는데 이 산에 아직 강한 녀석이 있나 보네. 출항 전에 반드시 쓰러뜨려 주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깨우치기 이전에도 어느정도 감이 뛰어났으며 강자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마는 후샤마을을 떠난 이후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었고 칠무에다운 강함을 보이며 순식간에 해적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해적들을 죽이진 않았고 곧바로 자수하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해적들은 쿠마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틈틈이 보니에게 편지를 썼고, 쿠마는 세계는 도감의 그림이나 사진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흘러넘치고 있어 이걸 보고 기뻐하는 보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며 흐뭇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계속하여 우편함을 보며 쿠마의 편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파가 먼저 편지를 입수한 이후 쿠마의 편지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쿠마의 편지가 보니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보니는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의 친구와 코니는 보니를 위로해주며 무언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며 조만간 편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니는 알파의 수작질로 인하여 결국 쿠마의 편지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쿠마는 10통이 넘는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니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하여 교교와 젠가를 하고 있었으나, 보니는 젠가는 따분하다고 말하며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한 이후 교교를 공격하였고, 교교와 보니는 간단한 스파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알파가 이를 보게 되었으나 알파는 보니의 능력을 알 턱이 없었기에 보니가 거인이 된 것은 그저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니의 능력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파는 보니에게 약으로 위장한 레모네이드를 줬고, 교교와 코니는 몰래 대화를 하며 보니의 능력을 숨기는 편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연구소를 에그헤드로 옮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우선은 거추장스러운 머리를 축소시키며 자신의 머리를 대신하여 사과를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축적하기 위하여 펑크 레코즈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홀로그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도 성공했고, 최초의 클론 인간 스투시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베가펑크를 찾아온 쿠마를 보며 쿠마, 너 자아를 잃는다면서 진짜야? 자아가 없는 인간과 자아가 있는 복제 인간 중 어느 쪽이 불행한 거지?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그만둬 스투시, 너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스투시는 엄연한 인간이라고 말해줍니다. 참고로 스투시의 모델이 된 인물은 미스 버킨입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친자식이 위브림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이 닥터 베가펑크라는 말을 하였기에 어쩌면 미스 버킨은 자신의 주체가 되는 클론병을 만드는 대가로 베가펑크에게 흰수염의 유전자를 제공한 이후 위브를 탄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쿠마는 스투시의 말을 들은 이후 자아를 잃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베가펑크?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네가 지금 제 아무리 지령을 내린 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어린애를 죽여라는 말을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나? 이 연구에서 자아의 상실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억과 감정을 잃는다는 거지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최후의 배려로 수술이 끝나기 직전까지 자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틈틈이 보니에게 편지를 작성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베가펑크와 스투시조차 쿠마의 부성애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는 곧 9살이야 많이 컸겠지 라고 말하며 죽으나 깨나 보니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보니는 9살 생일을 맞이했고 공식적으로 병을 완치하기까지 1년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보니는 성대한 생일 파티를 했으나 여전히 쿠마의 편지를 받지는 못하였고, 보니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쿠마는 칠무회가 된 이후에도 틈틈이 혁명군을 돕는 모습을 보였고, 드래곤 역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쿠마는 혁명군을 도우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혁명군을 도운 이후 바로 떠나갔기에 혁명군의 일원들은 쿠마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이는 사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쿠마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쿠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면 쫓지 마라. 분명 사정이 있는 거다. 우리들에겐 말하지 못할 이라고 말하며 쿠마가 자신들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며 자신들을 돕는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쿠마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고 말하며 진정한 리더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거프 루피아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어쩌면 리더로서는 제격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9살이 된 이후 청린을 완치하게 되었고 알파에게 외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알파는 10살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코니는 술집에서 알파가 술에 취해서 자신들이 세계정부의 첩보원이라고 말한 사실과 보니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이들이 굳이 보니의 병이 완치되었는데 1년이나 보니를 숨기는 것은 수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쿠마의 편지 역시 알파가 감추었거나 버렸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보니는 슬퍼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코니는 교교 녀석들한테는 다 이야기해뒀다. 항구로 가보렴 보니 바다로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오너라. 교교 녀석들은 평범한 어부가 아니야. 어지간한 해적이나 해수도 이름만 들으면 입이 저절로 다물어질 만큼 거친 어부지. 분명 쿠마를 만나게 해줄 거다 라고 말하며 보니에게 세계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바다로 나간 이후 쿠마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곧바로 바다로 향했고 생애 처음으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는 흙, 풀, 태양, 하늘 등 자연을 보며 감동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마을 어린이들도 보니가 바깥을 걷는 모습을 보며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쿠마를 만나기 위해 바다로 향한 보니는 무사히 항구에 도달하였으나 알파가 이를 눈치챘고, 알파는 곧바로 육식을 사용하여 보니에게 접근하며 거기서 도망쳤을 경우 죽지 않을 정도로 폭력을 가해서 완전 구속으로 전환해도 좋다고 했다. 방조하는 자는 제거해도 좋다 라고 말하며 보니를 다시 교회에 가둬두려 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그 순간 쿠마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보니는 쿠마에게 저기 아빠 니카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물었고, 쿠마는 니카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몸은 고무같은 성향을 가지며 공상하는 대로 싸우는 모양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니는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디스토션 퓨처, 즉 왜곡된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변신할 수 있는 사기적인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니카 같은 미래 라고 외치며 마치 루피의 기어3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고무고무 열매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지 않았음에도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알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무사히 세계정부로부터 탈출했고, 보니의 탈주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니는 사기적인 능력과 사이퍼포를 쓰러뜨린 업적을 인정받아 세간에서 최악의 세대의 일원으로 불리게 됩니다.